항상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면 실기시험 볼 때는 시트 하나 작업하고 저장을 꼭 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A1에서 G1까지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맞춤의 정렬의 가운데에서 선택 영역 가운데도 가끔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쉘 스타일이 제목 1 하시고, 핵높이는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핵높이 27을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병합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대충 스포츠 과학 기타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A3에서 G3 요 제목행이네요.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표준색이라는 건 요 밑에 있는 색깔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서는 여기서 노랑. 그리고 맨 끝에가 자주라는 거, 보라가 아니라 자주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노랑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6에 우천시 체육관이라는 메모 삽입. 자, A6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지울 때 백스페이스로 지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시 체육관이라고 쓰시고, 주로 보면 항상 표시 자동 크기죠. 그래서 메모가 들어간 쉘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그 다음에 자동 크기는 요 메모 테두리에서 화살표 십자가가 됐을 때, 화살표가 4개가 나왔을 때 메모 서식에 맞춤에 자동 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글자 크기에 맞춰 줄어들죠. 그 다음에 G4에서 G15, G12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맨 밑에 사용자 지정에 와서 숫자 뒤에 명을 쓰는데 5명, 0명, 0이 들어오면 0을 찍어주라 했으니까 우리는 샵 물음표 0 3개 중에서 0을 쓰셔야 되고, 여기다 0 쓰시고 마감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명 쓰시고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한글은 따옴표를 안 쓰셔도 돼요. 한글은 따옴표 없이 입력해도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한글 외에 영문자나 숫자, 특수문자가 들어갈 때는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따옴표를 넣고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러니까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고,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있으면 넣어주셔야 돼요. 항상 2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테두리만 나올 때 있고, 모든 테두리 바깥쪽 굵은 테두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작업하시고 저장해 주시고. 자, 기본 작업 3입니다. 조건부 서식이죠. 자, 문제에서도 이렇게 A4부터 G17 영역에 대해서 성이, 이 사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김씨인 행전체. 그러면 왼쪽에서 하나를 뽑은 값이 김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레프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람 이름이 비사에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주소가 들어가면 항상 주소는 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시고 하나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뽑은 값이 김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사용할 때 주소에는 문자에 달러를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수식을 복사하고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복사한 수식을 붙여주시고,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색, 표준색, 파랑, 세 번째 있는 게 파랑이에요. 오른쪽에서 글꼴색 굵게를 지정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만 작성하세요가 있으면 꼭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하나만 작성해서는 말이 없네요. 그러면 여러 번 작성해도 틀렸다고는 안 하겠네요.
자, 분석 작업입니다. 부분합은 항상 시험지에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부분합 나오면 정렬을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데이터 탭에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고 부분합 들어가서 문제를 이때 읽으시면 돼요. 그림과 같이 부서명별로, 그러니까 그룹화 항목이 부서명이 되죠. 총 급여의 최대값을 먼저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가셔서 두 번째는 총급여가 아니라 기본급, 상여급, 세금의 평균을 계산할 때 두 번째 할 때는 항상 새로운 값 대시를 풀라 그랬습니다. 확인해서 놓으시고 정답지하고 보기 좋게 만드신 다음에 밑에 두 줄을 판단하시면 되죠. 특히 여기 끝에 두 칸만 91만 7천원, 585만 6천원 이상 없으면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3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당연히 통합이죠. 통합을 보면 여기에 계산하세요. 여기 함정이에요. 우리는 첫행 첫열에 있는 값들을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첫행 첫열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통합에 들어가시고 항상 함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는 합계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표 1 여기가 제품부터 시작하니까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두 번째 표도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세 번째 표도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첫행 왼쪽 열 눌러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저장하시고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은 원본을 복사를 해 놓으시는데 얘는 도형을 B10에서 C11에다 도형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원본을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놓으시고 A1에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네. 평균. 매크로 이름 쓰시고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는데 썸이나 에버런이나 평균 이런 게 나오면 값을 구할 범위를 잡고 홈에서 그대로 자동합계 목록에서 평균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구에서 그대로 기록 중지하시고, 자, 빗면을 B10에서 C11에다가 빗면을 그리네요. 삽입의 도형의 빗면. Alt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먼저 쓰지 마세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하시고 매크로 연결 지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평균으로 입력하시고 그대로 다시 한번 A1에 갖다 놓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네요. 서식이라고 쓰시고 지시된 내용이 A3에서 H3 영역에 표준색 빨강, 마우스 오른쪽에 글꼴색 표준색 빨강,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여기 그냥 돼 있잖아요.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한 다음에 항상 도형을 그리셔야 돼요. 얘는 E11에서 F11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하죠. Alt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고 바로 얘는 연결하는 지정하는 작업이 바로 뜹니다. 매크로용이기 때문에 서식을 선택하시고 서식을 입력하라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는 이 매크로에 글씨를 쓰라는 말이 항상 나왔어요. 그 전에는 10번에서 뭐 20번에 한 번 정도는 쓰라는 말이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검토할 때는 복사본을 복사해서 원본에 다시 붙이시고 평균 눌러보고 서식 눌러보고 복사된 내용을 삭제하시고 저장으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네요. 합계 계열과 2019년도 요소가 제거되도록.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2019년도 요소는 이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합계는 밑에 있는 항목이 제거되는 거예요. 항목 제거할 때는 항상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여기서 2019년도를 제거하시고 항목이 합계를 제거할 때는 행렬 전환
쉽게 제거하시고 다시 행렬 전환으로 작업을 끝내주시는 게 편하겠죠. 세로 값축의 최대 경계, 여기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4,500이 아니라 5,000으로. 그런데 주 단위를 1,000으로 하래요. 이럴 경우는 주 단위를 먼저 1,000으로 바꿔서 엔터 치면 최대값이 5,000으로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주 단위를 먼저 바꾸시고 최대값을 확인하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22년 계열에만 레이블의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위에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죠. 바깥쪽 끝에 이상 없으면 내려오시고, 자, 범례를 선택하시는데 범례는 위쪽에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은 여기 서식에 있다 그랬어요.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는 네 번째 줄에 있는데 황금색 강조 1 여기 나왔네요. 잘 안 나왔던 거예요. 황금색 강조 1이 어디 있는지 좀 기억하시고, 미세 효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식에 있다는 거, 서식의 도형 스타일 황금색 강조 1입니다. 차트 영역의 효과에서 그림자를 넣으시는데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 둥근 모서리와 채우기 및 테두리에서 맨 밑에 둥근 모서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시고 계산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부터 차트까지 작업하시는데 20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는 3문제만 푼다고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1번부터 푸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푸신다고 생각하시고 3개 혹은 4개 풀면은 다 안 푸셔도 돼요. 어차피 70점 넘었으니까. 다 풀어서 만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4개 정도 맞아서 3개나 4개를 맞춰서 70점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원번호의 첫 번째 if 함수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얘는 쉬운 게 나왔네요. 서원번호의 첫 번째 문자가 A면 본사, B면 지사를 소속에 표시하세요. 그러면 사원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요. 얘를 하나를 뽑잖아요. 근데 얘는 A 아니면 B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왼쪽에서 하나를 뽑을 게 A예요 하고 본사 아니면 지사로 푸셔도 돼요. 굳이 B예요를 판단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중첩 2%. 그래서 함수 작업을 하실 때 는 하시고 레프트에 의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이제 실력이 좀 되시면 이렇게 마법사를 안 쉬고 텍스트가 키보드에서 그냥 입력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레프트 A3에서 하나를 뽑을 때 하나를 뽑을 거예요. 1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채울 때 이 모서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쭈루루룩 채워집니다. 그럼 AB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if 함수는 true, false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A예요 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는 따옴표 A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고 이 내용을 따당 더블 클릭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본사, B면은 어차피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사라고 돼 있었나요? 네, 지사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데 사실은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얘기를 해요. 복잡한 게 나왔을 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if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왼쪽에서 하나를 뽑는 작업을 하시고, if 함수는 항상 true, false가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eft에서 그 값이 A예요. 문자기 때문에 수식에서는 문자 앞에 문자를 항상 따옴표를 넣어서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if 함수 넣고 참일 때 본사, 거짓일 때 지사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 어제 한번 했었던 유형이죠. 자, 2번 문제 다 되셨나요?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시험 결과가 있는데요. 일반인 학생이 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인 학생의 점수 중에서 최저 점수를 구하고 3반이 있네요. 3반이 점수 중에서 최저 점수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조건을 여기에 쓰는데 D 미니멈을 두 번 쓰잖아요. 첫 번째는 일반의 최저값을 구하고 또 하나는 3반의 최저값을 구하는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놓아주시는데 얘네가 묶은 조건이 아니에요. 각각 따로따로 조건이에요. 반 중에서 일반의 최저값, 반 중에서 3반의 최저값을 각각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개 조건 복사해 놓으시고 반 일반, 반 3반. 자, D 미니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는 D의 D 미니멈 쓰시고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예요. 그래서 이름서부터 91점까지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쉼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를 구분하시면 돼요. 계산할 열번호는 3번입니다. 콤마 넣어주시고 계산할 열번호가 아니라 이번엔 조건범위죠. 반중에서 일반의 최저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일반의 최저값이 59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할 거예요? 평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에버러지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은 최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D 미니멈을 복사해서 붙이고 조건 범위만 3콤마 뒤에 내용을 지우고 조건 범위만 3반이에요. 반 중에서 3반을 찾아주세요 하고 가로 닫고 평균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제는 여기에 소수점 자리를 두째 자리에서 반 올리면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라운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죠. 3번 문제는 이런 형태, 2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일반의 최저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에버러지를 들어간 다음에 에버러지 안에서 D 미니멈을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시고 조건 범위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을 구하는 문제네요. 카운트 if s와 카운트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판매량의 범위가 여기 있어요. 판매량에서 10 이상, 20 미만이 판매 건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량 전체의 개수를 가지고 나눠 주셔야 돼요. 10 이상, 20 미만의 건수를.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판매량 범위에서 10 이상이면서 판매량 범위에서 20 미만의 개수를 먼저 구하시는 작업이죠. 그 작업을 count if s를 쓰셔야 돼요. count if s 넣어주시고. 자, 첫 번째 범위가 판매량 범위를 잡으시고 크거나 같다 10. 자, 두 번째는 판매량 범위를 선택하시고 작다 20. 그러면 얘가 그 조건에 맞는 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판매량 전체 개수를 구해서 나누는 작업을 하니까 여기는 100분율이 돼 있어 40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COU 하시고 카운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판매량 개수를 구할 범위는 판매가를 구해도 정답이에요. 판매량의 개수, 총 판매액의 개수 같은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불안하죠. 그러니까 판매량의 개수의 비율이니까 판매량 범위를 잡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44%가 나왔네요. 아까는 4가 나온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누는 작업을 해서 4.4 값이 나왔네 보네요. 그래서 이 값은 count if s에 의해서 10과 20 사이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가겠죠. 판매량이 10점대, 뭐 10점대 뭐 이런 식으로 대자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건이 두 개야 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는 풀지 않는 걸로 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 볼 때는 5번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계산 문제 4개 풀면 거의 합격하세요. 그러니까 5번 문제 같은 게 나오면 4번 문제 같이 나오면 안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V루업, H루업에서 요런 범위가 나오면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아다 집어넣는 H루업을 하겠구나. 근데 이 코드 값들은 회원 코드에서 여기에 있는 값을 쓰니까 미드에 의해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 있는 값을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아가겠구나. 이게 찾아서 뽑을 범위로 뭐예요?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1행, 2행에 있는 값을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지 않죠. 그 방법은 뭐를 써요? 0. 찾으려는 값은 미드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는 mi 하시고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게요. 그 마법사를 안 쓰실 때는 그냥 콤마를 구분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미드 A28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게요. 그리고 내용을 쭉 채워보면은 이제 지역을 할 수 있는 코드 값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H룩업을 넣어주시고, 맨 뒤로 갈 때는 홈 엔드 키가 있어요. 엔드 키 눌러서 뒤로 빼고 콤마. 그럼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테이블 어레이잖아요.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콤마 하면 요 밑에 풍선 도움말에 로 인덱스 넘버라는 값이 뭐가 됐어요? 진해졌잖아. 이게 뭐예요? 뽑을 행번호가 몇 번이야? 2번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법사를 안 쓰면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유사 일치를 찾을 거야? 정확하게 일치를 찾을 거야? 그럼 화살표 밑으로 내려서 탭키를 눌러서 false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0을 안 쓰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지역이 나오겠죠. 물론 우리는 false를 하지 말고 0을 하는 형태로 썼습니다. 똑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미드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고 H룩업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alse 대신에 0을 쓰셔도 되고, 계산 작업은 하나 할 때마다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 할 때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자열 결합을 하는 문제예요. 문자열 결합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처리하면서 결합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자, 먼저 볼게요. 자, 여기 하프 마라톤이 있어요. 하프 마라톤은 한 20km를 달리는 거잖아요. 20km. 예? 20km 달리는데 왜 마라톤 기록이 나온 것 같아요? 요새 2시간 10초대, 2시간 10분대 안으로도 들어오죠. 마라톤이.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이니까 1시간 10분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 늦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기록 경기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으면 1등이 누구예요? 값이 작은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록에서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 기록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몇 시간, 몇 분, 몇 초로 문자열 결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을 구하는 게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록 경기에서 콤마 1 가장 빠른 값을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0이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셀 서식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셀 서식을 보면 여기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회계 표현이 돼 있잖아요. 회계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돼 있으면 얘는 1시간 32분 8초가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회계 표현이 돼 있으면 그냥 빵 하고 나온 것 뿐이에요. 일반이 아니라 회계 표현으로 돼 있는 거죠. 회계 표현으로. 그래서 빵 돼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 가장 빠른 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여기 영월에서 온 사람이네요. 1시간 30분 8초가 됐단 말이에요. 이 값을 하나씩 뽑아다가 문자에 결합을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를 해요? 시간을 뽑는 거죠. 그럼 얘가 1시간 걸렸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결합할 게 시간이라는 글자를 결합하시는 거예요. 1시간. 그 다음에 또 결합을 하는데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의 시간 중에서 분을 뽑아서 결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값에서 분을 뽑는 게 뭐예요? 미닛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닛 넣어주시고 스몰 콤마 1한 가장 빠른 시간 값을 구해서 가로 닫고 엔터하면 32분이라는 게 걸렸다고 시간값이 분값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분하고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줘야 돼요? 또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를 해줘야 돼요? 세컨에 의해서 촉값을 구해서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하면 8초가 나왔네. 그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촉 하는 형태로 문자열 결합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작업을 하시는데 좀 작업할 내용이 많네요. 첫 번째는 뭐를 해요? 스몰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값을 먼저 구하세요. 그 다음에 아우어에 의해서 그 시간 10분초가 들어있는 값에서 시간을 뽑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라는 문자를 결합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의 기록값에서 분을 뽑아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는 분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은 뭐예요? 촉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에 해당되는 값을 구한 다음에 엔드